금요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문가리가 한국형 뉴딜이라며 60조를 더 증가시켜서 220조를 하겠다 5년간요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그 한국형 뉴딜이 참으로 괴이하다, 돈 220조를 도대체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한국형 뉴딜로 일자리가 창출된 데서 일한다는 사람 저는 아직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돈을 저런데 코로나 핑계로 쓰는가라는 부분을 모면하기 위해 구색용으로 앞에 조금 세워놓은 게 사회안전망 구축 사업입니다. 그 안에 보면 청년이 10만원씩 이상씩 3년을 저축하면 정부가 1080만원을 지원해준다,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청년 용돈이지요. 자, 그 돈 1080만원과 자기 모은 돈 가지고 2천만원도 안 되는 돈으로 이 세상에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궁극적으로 그런 정책보다는 3년간에 월 200만원을 받고라도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줘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자, 최저임금이라도 안정적이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는 게 차라리 더 낫다 생각이 듭니다. 물론 그것은 최저임금이 최저를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직장에 상근직이 되면 월급을 받게 되겠지요. 그래서 일자리를 창출해서 청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끝없이 청년 무슨 구직수당, 청년수당, 별의별 형태로 청년들에게 돈을 뿌리는 이런 정치, 그래서 청년들을 마치 생각하는 척 하면서 그냥 국가 재정으로 지돈도 아닌 걸 푼돈 나눠주고, 내 청년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50만원씩 뭐 청년 구직수당이라고 6개월 받으면 당신 삶이요, 이 편안해집니까? 젊었을 때부터 그런 식으로 정부 돈을 뜯어먹고 사는 쪽으로 이렇게 가게 되면 그 이후에 당신 삶이 정상으로 흘러갈 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젊었을 때부터 정부 돈에 의존해서 살기 시작하면 평생에 그 청년의 삶이 나아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청년들에게 정부 돈에 의존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정권이 청년들의 일자리를 적극적으로 창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거다라는 황당한 철진한 소리는 이제 그만하고요, 국가가 나서서 청년 일자리를 창출해야 된다. 우리 혁명 21만 해도 방과 후에 교사로 준교사 제도를 도입해서 30만의 일자리, 그리고 어린이집 유치원을 정부가 사들여서 공영화할 수 있으면 공영화해서 교사 20만을 채용해야 된다. 자, 이런 이야기도 우리가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적 노인 요양 체계를 도입해서 요양 지원 요원도 20만 명을 채용하고요. 그리고 장애인 활동 지원사도 한 5만 명 정도 채용해서요, 국가가 이런 식으로 지금 준공무원급의 이 청년들을 꼭 필요한 부분에, 낭비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나라를 더 낫게 만드는 부분에 청년들 고용을 국가가 나서서 과감하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래서 국가가 그 청년 고용을 이렇게 해서 지금 공무원들처럼 한번 들어오면 철밥통으로 해서 나중에 퇴직금까지 어쩌고 저쩌고 아니더라도, 그렇지만은 현재 그들의 삶이 이어질 수 있도록 이런 국가적 고용 체계가 필요하다. 이제는 성장 시대는 끝났습니다. 저성장 시대와 장기 경제 불황 시대, 이것은 결국 이 과학 기술의 발달, 그리고 4차 산업혁명, 자동화, 이런 부분의 영향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전이 좌파들이 이야기하도록 기본소득을 준다는 것은 그건 절대 불가능하고 그 재원도 나올 수 없습니다. 있는 자들이 내야 될 건데, 그것은 있는 자들이 내어서 전 국민이 기본소득을 국가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또 수입이 있는 것은 그 수입에 상응하는 부가가치 창출 행위가 있어야만 경제가 돌아가지,
결국은 기본소득으로 뿌리기 시작하면 나중에는 국가가 돈을 찍어내어서 기본소득을 주게 되게 될 겁니다. 왜? 모자랄 거니까. 그 세금을 내는 사람이 모자랄 거니까 나중에 적자가 되면 결국 국가가 빚더미에서 이 종이 돈을 찍어낼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 감당이 불가능한 국가 파산과 하이퍼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초물가 상승이 나타날 거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국가가 고용을 꼭 필요한 부분에, 지금 뭐 정부의 일자리 정책처럼 거리에서 담배 꽁초 줍고 무슨 저녁에 술 마시는가 단속하러 보내고 뭐 교실에 불 끄고 이런 게 아니라 사교육을 대체할 공교육 시설을 이용한 교육체계, 또 더 나아가서 유치원과 어린이집 자체가 굉장히 이 돈은 돈대로 쓰면서 비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정부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 보상해주고 사들이고 그러면서 공영화 체계로 가야 된다. 세계 어느 나라에 보더라도 물론 사립 유치원이나 사립 어린이집은 원한다면 그대로 둬야 됩니다. 그렇지만 정부가 공영화 체계를 강화해서 가야 된다는 건 기본이라는 겁니다. 유치원도 기본 학교 교육에 포함시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노인들이 지금 요양병원에서 짐짝 취급받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국가가 그 시설을 사들여서 여기에 관련되는 요원들을 대거 채용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스웨덴이나 덴마크 같은 나라에도 젊은 사람들이 많은 부분이 이런 데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도 그런 사회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가 정책을 변화시켜서 젊은 사람들이 일을 하고, 그리고 또 집값을 갖다가 이 혁명 21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평당 700만 원 이하 장기 모기지 론으로 해서 갚아 나가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어제 누가 잘 모르면서 들어와 가지고 댓글로 또 도배를 했어요. 국가적 이 아파트 원가 판매 공급을요. 앞으로 모르면서 들어와서 그딴 식으로 도배하면 그건 저희들이 용납치 않겠습니다. 자, 그래서 진짜로 중요한 것은 청년층을 갖다가 위해서 정치인이나 기성세대가 용돈을 뿌리고 그거 받아서 술 사 먹고 맛있는 거 사 먹고 그걸로 끝납니다. 그런 것은 청년 스스로가 반대하고 거부해야 된다 저는 생각합니다. 용돈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일자리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집이다. 이 두 가지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최근에 이준석으로 대표되는 뭐 MZ세대를 이렇게 언론도 비율을 맞추고, 기성세대도 비율을 맞추고, 좌파들도 비율을 맞추고, 정치인도 비율을 맞추면서 온통 그들을 떠받들고 비맞추기에 급급합니다. 그 결과 그들이 기성세대를 향해서 당신들은 부동산 투기해서 돈 벌었고, 당신들은 부동산 투기 외에 주식을 해서 돈 벌었고, 당신들은 직장이 있어서 그 직장을 수십 년 다니다가 퇴직금도 받고 연금도 받고 살지만 우리는 뭐가 있냐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청년들한테요, 물론 그런 어른도 많지만은 한국의 노인 절반이 빈곤층이고 3분의 2가 노후에 생활비가 모자라서 70대도 일을 하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몇 가지 측면만 바라보지 말고요, 여러 가지를 봐야 됩니다. 기성세대가 청년들 비맞추기에 급급하는데 설사 그들의 말이 맞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코인이라도 해서 돈을 번다. 자, 코인이라도 해서 돈이 벌어집니까? 코인에서 돈 버는 거는 코인 하는 주최 측과 작당한 놈들이나 정치인이나 돈을 버는 거지, 일반 청년이 코인이라도 해서 돈이 벌어집니까?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듣기 좋은 소리 하고 위로하고, 같은 데모를 해도 청년이 하면 대수특비를 해주고, 또 요즘 청년 MZ세대 하면 전부 여기저기서 써주고, 그런데 도취돼 가지고요, 청년 스스로가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 그냥 소모품으로 이용해먹고 끝나는 겁니다. 원래 정치인이나 기득권 세대는 적절할 때 대선이 있으니까 써먹고 뽑아먹고 이용해먹고 그 중에 한둘 띄워주고 상징적으로, 나머지 대다수의 청년은 그야말로 또 그 고비를 넘으면 잊어버리는 겁니다.
제가요, 요즘 여기 서교동 사거리에서 이 전단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국가적 주택 공급하라고요. 자, 전단을 주면 여기 사거리에는 한 80%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한 뭐 절반은 이 문신도 하고 있어요. 다트요. 근데 이걸 줄라 이러면 이러고 그냥 지나가 버리고 뭐 무뚝뚝하게 본 척도 안 하고 지나갑니다. 내가 주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집값 폭등 주거난 청년들이 이거 꼭 읽어봐야 한다 해도 솔직히 말하면 90%가 그냥 가고 10%가 받습니다. 자, 제가 이걸 보고 느끼는 거는요. 그 받은 청년은 안 버립니다. 이걸 받은 사람은 절대 이 근처에 버린 게 없어요.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받으면 그래도 이거 한번 읽어봐야 되겠구나 그러는데 이런 우리가 그냥 잡상인도 아니고 홍보용 전단지도 아니고 이걸 하는데요. 제가 그래서 미리 그들이 제가 마치 뭐 부동산 업자일까 착각할까봐 혁명 20일 모자와 옷도 있고요. 또 이거 부동산 폭등에 대한 꼭 읽어봐야 될 자료다 라고 보라고 줘도 안 받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세요. 내가 안 받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이 집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거리에 집 있고 뭐 잘난 애들은 스포츠카 타고 다니고 외제차 타고 다니죠. 부모 잘 만났어요. 거기에 길거리에 걸어가는 애들 다수가 집이 없는 애들이에요. 놀러 온 애들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세상 문제를요. 그냥 찰나를 즐기면서 이 언론이 뭐니 하고 살아갑니다. 저는 청년의 이 참 불행한 세대의 문제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오래전부터 그들을 위해서 직업을 국가가 창출해야 된다. 또 집을 이렇게 700만 원 이하로 국가가 직접 원가로 지어서 공급해야 된다라는 누구도 하지 않는 이야기.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들 다 내보내야 된다. 그리고 평생 전문 교육을 갖다가 해서 청년들의 기술 교육을 시켜서 변화하는 기술을 이렇게 배우도록 해야 된다. 학교의 교육 시스템도 기술 교육 위주로 가서 그들이 기술을 가지고 세상에 나올 수 있게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노총이나 이런 기득권 노조를 없애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국에서 정당 중에 유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이런 주거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라는 이 자료조차도 이렇게 지나갑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치열하게 고민하고 당신들의 문제를 당신들이 직접 싸우고자 노력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당신들 스스로가 그냥 현실에 여러 가지로 이 부족한 주변 현실에 그냥 만족하면서 그럭저럭 그냥 살아간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현실 저항 의지를 포기하고 현실을 냉정하게 짚어보려는 걸 포기하고 그나마 청년하면서 떠받들고 지돈도 아닌 용돈 주고 국가 용돈 주고 이런데 그냥 좋다고 박수치고 그리고 정치를 이미지로만 보고 청년들이 한국 정치의 본질을 잘 압니까? 모르죠. 이미지로 느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는요. 절대 안 된다. 기득권 정당은 당신들을 절대로 당신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나아지는 그런 정책을 하지 않습니다. 왜 안 하냐? 이해관계가 기득권하고 결탁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자기들이 손해를 보니까 안 하는 거죠. 저는 청년의 행실은 청년 스스로가 고민해서 타개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여야지 항상 청년이라고 사회적으로 그냥 적당히 표 이용해 먹으려고 비 맞추고 떠받들고 국가 용돈 주고 하는데 익숙하면서 오늘날 자신의 현실은 잊어버리고 순간을 즐기면서 살아간다면요. 이 청년의 미래는 없습니다. 자기 문제는 자기가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해야 돼요. 머지않아 혁명 20일에서 청년 아카데미를 할 겁니다. 무조건 받아서 교육시키고 안 할 거예요. 엄선해서 한 5명이라도 정확하게 청년 지도자로 교육을 시킬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당신의 미래는 당신들이 노력해서 바꿔가야지. 매사를 냉소적으로 보고 순간만 즐기고 당신들은 피해자고 기성세대는 당신들을 대우해 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고인운운 하다가는 평생을 지금 사는 것보다 더 못 살아가게 될 거라는 걸 명심하기 바랍니다.